이 영상은 마블 히어로를 좋아하시는 분께 조금은 거북할 수 있습니다. 마블 히어로물을 폄하하고자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작품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DC 코믹스의 배트맨을 편애하는 제 입장에 철저히 부합하게 대본이 작성되다 보니 이런 영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ヒーローに人殺しはできねえ。だけど俺にはお前が殺せるんだよ、バットマン。この怪物を止めろ、ジョーカー。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3부작을 보며 DC 코믹스를 사랑한 모든 사람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부작 가운데 다크나이트는 히어로 무비가 흥미진진한 스토리 속에 얼마나 심오한 철학마저 담아낼 수 있는지 보여준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나이트 이후 히어로 영화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히어로 무비는 영화 또한 그것이 대부분 토대를 두고 있는 만화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재미에 덧붙여 우리 시대의 불안과 관심, 나아가 비범한 영웅의 고독과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두운 배경 아래, 맞습니다. 반드시 암울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배경 아래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고뇌하고 그럼에도 고담의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과 재력을 쏟아붓는 재벌 브루스 웨인, 그의 다른 이름 배트맨. 그린 랜턴을 기점으로 거대한 DC 유니버스를 건설하려던 DC 코믹스의 꿈은 그린 랜턴의 참패로 일단 접히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재밌기만 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자랑하던 여러 마블 히어로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DC 코믹스의 히어로는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세계관이 전혀 맞지 않는 여러 마블 히어로를 억지로 한데 묶은 어벤져스 시리즈가 전세계적 돌풍을 일으키면서 DC 코믹스의 꿈은 완전히 접히고 말았습니다. 마블 히어로물에 나타난 적재적소의 유머, 나아가 비범한 존재의 고민을 담고 있는 철학 덕분에 대중은 더 이상 DC 코믹스의 작품을 선택하지 않는 그저 비웃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DC 팬들은 맨 오브 스틸의 등장으로 약간의 기대를 품긴 했지만 배트맨 대 슈퍼맨의 충격에 이은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황당함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스티스 리그의 등장에 따라 그들은 스스로 DC 팬이길 거부해야 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무리수를 기억하십니까? 저스티스 리그에서 어떤 히어로가 중심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히어로를 모으고 그들을 지원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히어로는 다름 아닌 배트맨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배트맨은 이상한 농담이나 하면서 썰렁한 분위기를 만드는 히어로가 아닌데 저스티스 리그는 배트맨을 이런 캐릭터로 만들어버렸고 결국 DC 유니버스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심각한 분위기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이 영화는 지속적으로 안타까운 개그를 남발하다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마블 코믹스의 성공 전략을 이상한 방식으로 어설프게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암울하고 심각한 분위기로 크리스토퍼 놀란식의 히어로물을 차근히 만들었다면 어땠을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개봉한 조커를 보며 저뿐 아니라 DC 팬들 모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개봉 예정인 더 배트맨을 향한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도 사실 영화 조커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두가 엄청 길었습니다. 지난 세월 덕분에 DC 코믹스에게, 나아가 배트맨에게 적잖이 실망해온 DC 팬들을 위한 영화를 한 편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닌자 배트맨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배트맨 사용 허락을 받아 일본이 제작한 배트맨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배트맨이 고릴라 그로드의 타임머신 실험 때문에 일본 전국시대로 간다는 설정을 가진 영화입니다. 배트맨, 플래시, 로빈,
캐드먼, 포이즌 아이비, 그리고 조커와 할리퀸 등등 많은 DC 코믹스 캐릭터가 일본 전국시대로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닌자 배트맨은 철저히 일본화된 배트맨 영화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만의 특징 중 하나인 다소 기괴할 뿐 아니라 산만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조커와 할리퀸은 시종일관 떠듭니다. 우리가 본 영화 속 조커와 할리퀸보다 훨씬 말이 많습니다. 재패니메이션 영화다운 면모는 일본 전국시대 쇼군이 된 DC 악당들의 성이 로봇으로 변신하는 장면에서 확실히 나타납니다. 쇼군의 성이 로봇이 되어 싸운다는 설정은 배트맨 이야기가 철저히 일본화되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3점입니다.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영화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산만하고 기괴한 장면으로 가득하지만 DC 코믹스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암울하고 심각한 분위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신나게 즐기고 있는 조커 앞에서도 배트맨은 하염없이 고민합니다. 영웅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고자 배트맨은 조커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고민합니다. 암울하고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고뇌하는 배트맨, 절대 이상한 농담 따위 내뱉지 않는 배트맨과 만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 이어 저스티스 리그로 DC 작품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내려간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배트맨 시리즈에 대한 저만의 전반적인 생각,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가 위대한 이유, 배트맨 대 슈퍼맨이 어떤 플롯 구조를 가졌어야 했는지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밝히는 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B급 감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 B급 문화살롱의 호스트 그리고 배트맨 매니아 공관장 박진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